무릎 주사 습관적으로 맞는 당신 경고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문 교수님 이거 습관적으로 맞는 분들 계신가요? 네. 병원에 이제 오셔서요. 무릎이 너무 아프시니까 무릎 주사 오늘 놔달라고 매번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유불급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무릎 주사는 습관적으로 맞는 주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주사 제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뼈 주사라고 뭐 이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죠.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히알루론산 제제가 있습니다. 각각 좀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달라요. 주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니까 알고 맞으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맞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약의 부작용 때문만이 아니에요. 무릎을 이제 이렇게 바늘로 우리가 찌르면 관절 안에 약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퍼져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 바늘이 연골에 손상을 좀 입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안 맞으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속상하죠. 그리고 또 어쩌다가 그 약이 가끔 밖으로 살짝 셉니다. 무릎 연골 영양 주사가. 네. 그러면요 오히려 통증이 한동안 또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난 너무 아파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통증 주사든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맞으면 특히나 관절은 더 중요한데요. 감염이 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주사 맞다가 감염될 수도 있고 너무 막 약이나 주사를 이렇게 막 정말 치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늘 저희가 이렇게 좀 알려드리거든요.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주사요. 첫 번째 처방 어떻게 주셨는지 좀 열어볼게요. 뼈 주사는 극심한 통증 시 1회만, 네, 딱 1회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뼈 주사는 대체 뭘까요? 네, 그러니까 1회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아껴서 맞아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뼈 주사가 계속 말씀드리는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뼈 주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좀 오해를 하세요. 뼈 주사하면 나쁜 주사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이 심한 우리 관절강 안에서 염증을 확 줄여서 통증도 줄여주고 또 무릎 관절이 파괴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필요할 때 맞으면 보약이 되는 그런 주사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맞는 경우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이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뇨병 환자들 혈당이 막 올라가고요. 고혈압 환자들 혈압이 막 올라가세요. 혈압이 안 떨어지니까 혈압약 하나가 더 추가해서 드셔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드물긴 합니다만 무릎에 이제 골괴사가 오기도 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이 내 몸에 이제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외부에서 자꾸 주입이 되다 보니까 내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뭐 또 감염 말씀드렸죠. 그런 중요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좀 네. 알고선 맞으시면 좋은데 뭐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좀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 과하게 약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좀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내가 뭘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약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주사를 맞을 때 보통 내가 맞는 주사를 좀 보잖아요. 이렇게 주사 약이 좀 뿌옇다, 하얀색이다. 이렇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적으시면 좋겠어요. 수첩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주사는 아껴 맞아라. 아껴 맞아라. 자꾸 맞으려고 하지 네. 마시고요. 네. 극심한 통증 시 한 번 정도만 아껴서 맞아라.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수술 없이 무릎 관절염 잡는 법. 이번엔요. 연골 주사는 간격을 띄워서 5회 미만으로 제한을 하라라는 내용인데 뼈 주사에 이어서 연골 주사는 또 뭔가요? 네, 연골 영양 주사, 뭐 연골 주사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세요. 네. 근데 연골에다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기계 뻑뻑하면은 기름칠 쳐줘야 되잖아요. 윤활유처럼. 그렇죠, 윤활유 예. 쳐주는 것처럼 연골에 윤활액을 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에 히알루론산 제제를 주입을 해서요, 기름칠도 쳐주고 연골도 보호해주고 또 이 제제가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양분도 좀 일부 공급을 해주고요. 또 어떤 제제 같은 경우는 연골의 높이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역할도 좀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뭐 좋은 제제기는 한데 근데 좀 기간이 중요합니다. 6개월에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까지 1, 2회 간격을 두고 맞도록 나와 있는 제제들을 많이 맞게 되십니다. 이 약도요, 이 제제도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면은요, 주사를 맞은 다음에 보통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많은데요, 좀 무릎을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한 10번 정도 하시면은 연골 기름칠이 이제 잘 무릎 관절 안에 퍼지게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골 주사는 이제 조금 기억하시기 쉽게 윤활 주사나 기름 주사로 네. 이름을 좀 바꾸면은 맞으실 때 더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예. 아니 근데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들 연골 주사 정말 많이 맞으시던데 근데 궁금한 건 어떤 분들은 나 너무 비싸게 맞았어 이러시고 어떤 분들은 나 보험 처리했는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다르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의 어떤 기준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한 다음에 연골의 어떤 관절염의 기준이 1기에서 3기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보험으로 보통 연골 영양 주사를 6개월에 3회에서 5회 이렇게 맞게 되시는 건데 너무 많이 4기까지 관절 파괴가 심한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보통 수술을 하는 쪽이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요 주사 관절 영양제는 굉장히 저렴하게 맞을 수 있는 편입니다. 예. 외국은 굉장히 비싼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수술 없이 무릎 관절염 잡는 법. 이번에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운동과 관련된 닥터의 경고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릎 아프다고 운동 미루는 당신 경고합니다인데요. 그럼 아파도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면 쉬셔야죠. 쉬셔야 되는데 그때 운동하면 오히려 이제 악영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걸을만 하다 이러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계시면 관절이 굳을 수가 있고요. 근력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근육은 충격 흡수 장치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적당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수술 없이 관절염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독이 되는 운동, 약이 되는 운동을 가려서 하라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독이 되고 약이 되는지 저희가 돌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무릎 관절이 가장 고생하는 운동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드민턴, 파워워킹, 실내 자전거, 등산, 그리고 수영 이렇게 5가지인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뭐 쉽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등산이 가장 힘들어요. 무릎 관절염 갖고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경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고생하는 운동 등산 꼽고요. 배드민턴 그다음 2번째 꼽고 그다음 제가 요즘에 실내 자전거를 조금 타서 무릎이 더 아픕니다. 실내 자전거 3번째 가고 파워워킹 그리고 수영이 가장 덜 고생하는 걸로. 네. 저는 사실 다는 모르겠고요. 1번을 고르자면은 네, 등산. 이번에 마음이 아파서 안세영 선수 보니까 무릎에 붕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네, 그러니까 배드민턴이 뭔가 무릎 관절에 조금 진짜. 안 좋지 않을까. 배드민턴이 1등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태훈 씨가 이게 눈치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네, 정답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첫 번째가 배드민턴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등산, 실내 자전거, 파워워킹, 수영의 순서네요. 저 네. 배드민턴 의외예요, 송 교수님. 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 같은 운동들은 이 공이나 셔틀콕이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를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고 무릎을 구부려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릎에 그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등산 같은 것도 이제 외래 진료실에 오시면은 그 전에 많이 했는데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전 체중을 가하는 이런 등산 같은 운동들이 무릎에는 무리가 갈 수 있고요. 그 밑에 3가지는 일반적으로 무릎에는 좋은 운동들입니다. 실내 자전거, 파워워킹, 그다음에 가벼운 걷기, 수영 같은 것들은 우리가 평지를 걷게 되면은 완전 전 체중을 이렇게 심하게 부여하지 않고 무릎 근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3가지 운동은 본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본인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 하는 그 횟수나 강도를 줄여서 해보시고 그래도 불편하다 그러면 그 운동은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는 그 운동은 피하고 다른 수영이나 파워워킹 같은 걸로 운동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